자, 이제 이론완성 60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새로운 이야기 또 순화어부터 어휘 간의 의미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자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어지는 한자 부분이 있고요. 역시 정확한 어휘를 구사한다라는 것 평생의 재산이 되는 것이니 이 순화어 부분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순화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 순수할 순자, 화할 화자니까 순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제는 이제 불순한 것,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국어의 어휘로 보면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순화어로서는 크게 한 5가지 범주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외래어의 순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래어는 일반적으로 외국어의 순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외래어라는 것은 들어온 말이지만 거의 우리말화된 말이죠. 예를 들어 택시, 버스, 컴퓨터, 인터넷 이런 말들은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순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외국어는 우리말이 있는데 외국에서 쓰는 말을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말을 써야죠. 외국어를 쓰는 것보다. 엘레강스하다 이런 것보다는 우아하다 이렇게 릴렉스하다 이런 말보다는 자연스럽다. 판타스틱하다 이런 말보다는 환상적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말을 쓰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외래어의 남용이라고들 말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포함해서 이걸 모두 그냥 한 범주로 외래어의 순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 보통 우리가 지식인들 영어를 남발하면서 마치 지적인 우월감으로 영어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거리의 간판이나 아니면 어떤 메이커, 상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너무 영어화되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순화하자라고 하는 걸 국립국어원도 자정작용, 특히 우리 홈페이지에 의하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쳐 쓴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순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자료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틈틈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한자어입니다. 물론 한자어도 넓은 의미의 우리말이기 때문에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라고 분명히 했죠. 다만 고칠 수 있는 말이라면 가능하면 우리말로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라는 거죠. 감사라는 것이 한자이고요. 고맙습니다는 순우리말이는 의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왠지 감사합니다가 더 높임의 느낌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 보통 이제 아나운서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 우리말로 늘 하거든요. 특히 방송 언어라는 것이 훨씬 더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순 우리말의 사용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또 자정해야 된다, 바꾸어야 된다, 순화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다만 한자어를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한자어가 갖는 독특한 기능. 예를 들어 높임의 의미에 쓴다. 나이 대신에 연세, 이 대신에 치아, 집 대신에 앞에 우리 한자어 댁이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택도 되고 댁도 됐던 동자 이음에. 그럴 때 결국 댁에 가신다. 누구씨 댁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고유어 집의 높임의 의미로서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전문 용어들, 학술 용어나 특수한 영역들에서는 한자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를 무조건 바꿀 수는 없지만 고유어로 바꿀 수 있다면 순우리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 일본어도 단순히 제2 외국어라고 하면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에 결국 우리말 글을 쓰지 못하도록 강요당했고 그래서 그런 일본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일본어 자체로 쓰이는 경우들도 사실 문제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 등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시다바리, 시다 이런 거 쓰기도 하고 콘크리트를 공구리 이렇게 쓴다든지 불도저를 도자 이렇게 쓴다든지 아주 전문 영역에서는 아직도 일본식 표현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우리가 순화하긴 했어요. 예전에는 무슨 젓가락 그러면 와루바시 이런 걸 젓가락이라고 했고 양동이를 예전에는 바게스 이런 걸 다 이제 순화하기도 했잖아요. 다만 아직도 분명히 쓰이고 있더라라는 거. 자, 두 번째 일본식 한자어. 그러니까 이제 한자어 중에서도 정말 중국에서 의미에 맞게 만들어진 한자어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 끌어다 쓴 거죠. 중국의 한자를 끌어다 쓰면서 약간 변형돼서 원래 의미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론서에 의하면 일본식 어휘, 일본식 한자어와 관련된 순화의 사례를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대로 왜 우리는 표면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 야채냐 채소냐 그러면 둘 다 한자어예요. 거기에 어울리는 순우리말은 없어요. 다만 채소라는 말이 훨씬 더 문맥에 어울리는 우리가 쓰는 의미에 맞는 적절한 한자어인데요. 일본식 한자어가 야채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채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또 아침에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들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일본식 한자어구나 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몇 개 외워도 돼. 다만 권고하는 것,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순화하는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건포도, 일본식 한자어 마를 건자를 쓰면서 우리는 마른 포도라고 순화하되 그렇다고 건포도라고 했을 때 틀렸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우리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꿔라 하는 것은 순화의 성격이 돼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 다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구별짓는 것들을 주로 시험에 많이 주는 편입니다.